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바티칸 박물관의 입구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데나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바티칸 박물관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. 네. 일단 우리가 오늘 크게 두 사람의 작품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. 일단 그 두 사람이 지금 보이는 사진 위 문에 앉아 있어요. 저희 바티칸의 현관문이거든요. 저기 양옆에 두 명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. 혹시 한 명은 라파엘로인가요? 오, 맞습니다. 네, 이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. 오, 미켈란젤로. 네,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인데요. 네. 저 둘이 한날 한시에 바티칸에 와서 같이 불꽃 튀는 경쟁을 했습니다. 오. 이 둘은요, 둘 다 예술가였는데요.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이 좀 달랐습니다. 오.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진짜라고 생각했고요. 네. 라파엘로는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. 아. 그래서 뭐 사실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더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평생 자기를 조각가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근데 미켈란젤로도 그림 그렸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건 사실 본인이 원치 않는 작업이었었던 거죠.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티칸 박물관. 안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. 와. 이 바티칸 박물관이 하나의 박물관이 아니라 9개의 박물관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.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도 있고요. 또 메소포타미아와 관련된 이제 근동의 중근동의 그런 유물도 있고 세트로 돼 있네요, 이렇게. 네,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동전박물관, 우표박물관, 마차박물관, 뭐 별별 박물관이 다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있는 그 소장품들이 이 교황궁에 있는 것들이고 교황님이 뭐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술가한테 시켜서 뭐 그렸거나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입장료만 내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제 모두에게 공개된 공간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있게 해준 조각이 바로 저 조각입니다. 라오콘 군상. 네, 라오콘 군상. 네, 군상은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를 이제 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라오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은 트로이 사람이었어요. 트로이. 뭔가 들어봤죠? 트로이 목마. 맞습니다. 그건 내가 본 영화다. 이 트로이 목마 안에 이 병사들이 막 들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방심한 틈에 목마에서 나와서 트로이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목마를 들여놓으면은 트로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 라오콘이었어요. 라오콘은 신관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신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목마가 뭔가 심상찮다는 것을 알고서 이거 들여놓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이미 신들이 이제 계획을 해놓은 거였는데 감히 그 신들의 계획을 발설한 벌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라오콘도 죽고 이제 트로이도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. 이 라오콘이 받았던 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눈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. 너무 잔인하다. 너무 슬프죠.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옆구리를 콱 물어서 독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. 잘 보시면은 이 라오콘의 옆구리가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해 있어요. 이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. 저게 근육이 아니라 독이 퍼져나가는 이제 거예요? 근육이 막 꿈틀꿈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조각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기원전 1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. 기원전 150년 네. 전에 저 정도의 정교한 조각이 나오나요? 그러니까 2000년도 더 된 조각이거든요. 근데 뭔가 해부학적 지식이 완벽하게 그러니까요.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와. 해주죠. 저 조각은요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지고 나서 너무 멋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놀라운데 당시 사람들은 저 깜짝 놀랐겠죠. 네. 그래서 당시에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지에 저 조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있었어요. 다 볼 순 없고.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라오콘이라는 조각이 뭐 그리스의 3인방 조각가가 만들었다. 막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네. 저 라오콘이 사라졌습니다. 사라졌어요? 네. 아무래도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신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런 저런 조각은 우상이다. 이교도의 신상이다라고 여겨져서 뭐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땅 속에 묻어놓거나 하면서 이제 잊혀졌었던 거죠.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라오콘이 이제 전설로만 남아 있었었는데 저게 언제 발굴이 되냐면 1506년에 이 로마의 한 포도밭에서 나옵니다. 포도밭에서요? 네,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
밭을 일구다가 와. 저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. 근데 이거 살살살살 잘 파보고 나니까 그렇게 전설로 전해지고 있었던 바로 라오콘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라오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. 와이프. 라파엘로. 아까 그 교황님이에요. 율리오. 산타 할아버지. 네, 율리우스 교황님이 이 라오콘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. 당시에도 버선을 신고 계셨어요. 맨발? 그때 같이 발굴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. 미켈란젤로. 네.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라오콘을 잘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좀 훼손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? 네. 네. 그래서 땅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져 있다 보니까 뭐 머리, 팔, 다리 이런 데가 부서져서 이제 발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팔이 없으니까 좀 아쉽잖아요. 네. 그래서 율리오 2세 교황께서 이제 많은 조각가들을 데려다 놓고 팔 붙여봐라. 복원 한번 해봐라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때 대다수의 조각가들이 생각했었던 라오콘의 팔의 모습은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어요. 멋있잖아요. 원래 이렇게. 이야, 뭐 이렇게. 그렇죠. 근데 한 명만 반대를 했다고 해요. 미켈란젤로구나. 맞습니다.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 뱀이 옆구리를 콱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? 팔이. 아이고, 팔이 구부러지잖아요. 그렇죠. 찔렸는데 하고 있을 수 없지. 맞아요. 그래서 팔이 구부러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요. 이 뻗은 팔의 모습으로 복원이 됩니다. 그냥 우선 보기에 좀 멋있고 화려한. 네, 르네상스 시대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 라오콘의 이런 모습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복원이 되고 나서 모작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뻗은 팔로 복원을 해놓은 모작들이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우피치 미술관에도 있고 이렇게 다 팔을 뻗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 400년 정도 지나간 후고요. 진짜 팔이 나왔습니다. 이야, 미켈란젤로가 야. 맞았네. 천재는 다르구나. 그래서 아주 예전에 네. 약간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. 그때 이제 이 뭐 이탈리아나 많은 지역에서 진짠지 가짠지 이런 떠도는 얘기와 관련돼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다.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놓고 파묻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죠. 내 의견 맞잖아 말하려고 만들어서. 아니 사실 미켈란젤로가 원래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로마로 왔을 때 이제 후원자도 없고 막 집도절도 없고 혼자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때 이제 고대 조각이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옷물 묻히고 분유 묻히고 해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부식이 되잖아요. 그거를 이제 고대 조각이라고 속여판 적이 있었거든요. 전적이 있었네요. 그래서 라오콘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전과자였네. 그리고 미켈란젤로 콧대가 엄청 높아가지고 웬만해서 이제 조각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데 이제 라오콘을 보고서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들었을 혹시. 수 있다. 네, 알 수 없습니다. 네. 어쨌든 그래서 이걸 교황님이 갖고 온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라오콘을 다 보고 싶어 했는데 이게 교황청에 있으니까 우린 못 보잖아요. 그래서 막 보여달라면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들이 저 라오콘이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대요.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교황님이 그래 그러면 같이 볼까? 하면서 대중에게 라오콘을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바티칸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. 되게 고마운 조각이죠. 그러네요.